아살라말라이쿰. 이 식당 기억하세요? 가장 최근에 리뷰했던 대전시 궁동에 위치한 알리바바스 트레저라는 식당이에요. 지중해 북아프리카 스타일의 할랄 음식점이에요. 지난번 조금 먹었던 게 아쉬웠고 다시 리뷰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음식을 포장해서 사무실에서 먹어보려고 해요. 참고로 이 식당은 디너타임만 영업해서 17시 반부터 22시 반까지 영업합니다. 음식의 맛도 맛이지만 음식 양이 거의 자선사업 수준으로 많아서 항상 손님이 붐비는 식당이라 내부 촬영이 조금 어려운 식당이기도 해요. 오늘은 지난번에 먹어본 슈시케밥 팔라펠을 다시 먹어볼게요. 오늘도 역시나 변화없이 손님이 많았고 손님의 반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무슬림이었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알리바바에서 먹었던 음식들 중에서 치킨 슈아르마만 제외하고 먹어볼게요. 알리바바는 바스마티 밥을 사용하고 강황을 사용해서 지은 밥으로 보여요. 슈시케밥은 케밥 고기만 구워져 나온 것이 아니라 약간 커리향이 나는 듯한 소스와 함께 버무려져 나와요. 얼핏 한국식 불고기나 떡갈비를 구워 만든 다음 조림으로 먹는 느낌이에요. 팔라펠은 한국, 일본의 크로켓이나 녹두전과 비슷한 맛이에요. 그럼 맛있는 슈시케밥, 팔라펠 다시 한번 맛을 느껴볼까요? 비스밀라! 슈시케밥과 함께 나오는 바스마티 밥과 맛있는 감자튀김, 그리고 녹두전, 크로켓처럼 고소한 팔라펠, 독특한 풍미의 소스, 신선한 야채와 함께 버무려진 슈시케밥 고기예요. 정말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이에요. 참 맛있겠죠? 바스마티 쌀로 지은 밥이라 질척하지 않고 식감이 좋은 쌀알이 씹히는 그런 밥이에요. 중동 스타일의 코스프레를 한번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이 밥도 따로 구매해서 인도, 파키스탄 스타일의 할랄 커리와 먹어도 맛있을 것 같죠? 한국식 쌀과는 다른 식감이 좋은 밥이에요. 감자튀김은 전형적인 서구식 크링클컷이에요. 어릴 적 한국 초등학교의 급식소에서 먹던 그 추억의 감자튀김이죠. 짭짤한 맛이 정말 중독성이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퍼진 밥보다 된 밥을 좋아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바스마티 밥은 저에게 최고의 밥이죠. 알리바바의 슈시케밥은 케밥 고기로 만든 찌개 같았어요. 저렇게 음식을 포장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독특한 풍미의 소스 혹은 국물과 토마토, 양파, 고추 등과 섞인 찌개처럼 느껴졌어요. 최근까지 한국에는 추석이라는 명절이었는데 그 명절이 끝나고 남은 제사용 음식들, 예를 들면 각종 부침개를 한데 모아 잘 익은 신김치와 함께 끓여내는 전찌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케밥고기와 묽은 국물 같은 소스의 결합도 또 다른 색다름이었어요. 케밥고기도 한국식 떡갈비 혹은 너비아니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팔라펠과 함께 나온 밀전병, 유프카, 올라바쉬, 올쿠브즈를 슈시케밥에 싸서 먹으니 튀르키 스타일의 아다나 케밥 같다고 느꼈어요. 할랄 음식 케밥은 나라마다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그 근본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슈시케밥은 한국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잘 다져진 고기 반죽과 그 안에 섞인 맵지 않은 고추와 야채, 양념 등등이 드셔보신 분들로 하여금 할랄 음식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여담이지만 강황으로 지은 밥은 간을 활성화시킵니다. 애주가인 저에겐 정말 딱이에요. 또한 강황으로 만든 바스마티 밥은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이 항산화, 항염작용을 해서 간의 해독을 돕고 노폐물을 배출 촉진, 그리고 바스마티 밥의 낮은 혈당 지수, GI 지수와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을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어느 피트니스 모델이 탄수화물 섭취를 위해서 바스마티 쌀로 지은 밥과 칠면조와 닭가슴살 그리고 생선과 함께 먹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사우디아라비아 스타일의 코스프레를 구매했는데 슈마그와 구트라, 에셀, 아갈이 없어서 먹을 때 흘러내리거나 묻을까봐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다른 제품으로 다시 사봐야겠어요. 하얀 옷도 혹시 음식물이 튈 수도 있어서 조금 신경 쓰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머리에 쓸 장식은 다시 알아봐야겠군요. 이태원에 다시 한번 들러야겠군요. 아니면 착용 방법이 다를지도? 착용 이상은 차근차근히 다시 연구해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각 잡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슈시케밥의 케밥 고기 크기 자체는 지난번에 리뷰했던 서울특별시 성균관 대학교 앞에 있는 페르시아 궁전의 쿠비데 케밥보다 더 큰 사이즈의 케밥이었어요. 맛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조금 더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현지화된 케밥은 알리바바의 슈시케밥이었다고 봐요. 둘 다 맛있긴 하지만 알리바바의 슈시케밥이 무언가 한국의 찌개처럼 나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주나 대추야자 술을 부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대추야자 술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코란의 은유적인 해석을 인정하는 이슬람 학파들은 대추야자 술을 이슬람교의 예언자인 무함마드도 마셨다고 하여 할랄이라고 인정하며 현지 주민도 즐겨 마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스마티 밥을 최근에 원 없이 먹는다는 느낌도 드네요. 인도, 네팔 할랄커리 전문점에서 먹던 비리아니들도 모두 바스마티 쌀로 만든 요리들이었고요. 팔라펠을 감싸고 있는 밀 전병은 제가 튀르키예 케밥을 처음 접했던 시절 먹었던 랩 형태의 케밥과 유사한 느낌의 라바시 같았어요. 랩 형태의 케밥인 드림은 간편하게 먹기는 좋지만 먹다 보면 안에 케밥 고기와 야채에 발라진 소스가 흘러내린다는 단점이 있어서 요즘 솔직히 잘 먹지는 않았어요. 다음에 생각이 나면 그때 다시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바스마티 밥이나 한국식 밥이 첨가된 필라프 케밥이나 아예 숟가락이나 포크로 먹을 수 있는 박스 케밥이 좋더군요. 아마 케밥을 많이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팔라펠에 같이 나온 밀 전병은 지난번 알리바바 식당 내에서 먹을 때는 조금 바삭했지만 따뜻한 보온 가방에 포장해서 가져오니 야채의 수분과 즙을 머금어 촉촉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먹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태원에서 먹던 미스터 케밥 이태원점에 랩 형태의 치킨 앤 램 믹스 케밥과 같이 나왔던 그 라바쉬가 생각이 났어요. 팔라펠의 야채 완자도 촉촉해져서 더 부드럽게 넘어갔고요. 팔라펠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며 고기 대신 먹기도 좋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도 딱이에요.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킵니다. 항상 팔라펠을 먹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오래전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입시학원 수업이 끝나고 자주 들렀던 재래시장의 분식집의 크로켓이 생각이 났습니다. 쉬쉬케밥에 버무려진 소스는 살짝 커리 향기가 났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커리와 관련된 무언가가 같이 들어갔을지도 모르겠군요. 지난번에 알리바바 식당 내에서 먹을 때는 한 접시에 바스마티 밥, 감자튀김, 신선한 야채 샐러드와 같이 섞여 나와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포장해서 먹으니 느낌이 또 색다르네요. 살짝 대한민국의 요리인 소고기와 신김치를 곁들인 김치찌개도 생각이 났어요. 다만 차이점은 맵느냐 맵지 않느냐의 차이지만 쉬쉬케밥에 곁들여진 국물 혹은 소스는 전혀 매운 느낌은 없었어요. 알리바바는 할랄 식당이지만 주류도 취급하는데 밤에는 친구나 애인을 데려가 술과 함께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본 할랄 식당 중에서 가장 술과 어울리며 또한 술과 잘 어울릴 것 같은 식당이기도 합니다. 할랄 식당, 패밀리 레스토랑, 분위기 있는 선술집 느낌의 할랄 식당이 바로 대전 궁동의 알리바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곳이에요. 대전의 알리바바는 데이트하기도 좋은 할랄 식당이에요. 실제로 커플, 가족 단위의 손님들도 꽤 있었어요. 실제로 많은 한국인 고객들의 평가에 의하면 2020년 기준 7년 동안 가격을 인상하지 않는 가게이며 절제된 향신료에 의해서 한국 음식에 익숙한 한국인이 쉽게 먹기도 좋은 진입장벽이 낮은 할랄 식당이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리바바 매장 내에서 먹었던 쉬쉬케밥, 치킨 슈아르마, 팔라펠 총 3접시가 28,000원이라 30,000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의 패밀리 레스토랑 버금가는 맛과 품질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게다가 매장 내부 분위기도 좋아서 여성들에게도 평가가 좋아요. 한 접시만 주문해도 적게 드시는 여성분들이 드시기에 충분할 정도의 양이에요. 경양식 느낌의 스테이크 종류도 있고 램 숄더 부위도 먹을 수도 있는데 전화로 미리 예약해야 한다네요. 지중해 스타일 음식점이라 해산물 샐러드 역시 먹을 수 있어요. 지중해 북아프리카의 할랄 음식이나 그쪽의 전통 음식 맛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음식만 드시던 분들이시거나 조금 싱겁게 드시는 분들이라면 음식이 조금 짜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약간 짭짤한 것만 제외하면 저에겐 정말로 완벽한 음식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입맛은 간사해서 짭짤하다고 느껴야 맛있다고 느끼기도 하죠. 단맛과 짠맛, 일명 단짠단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음식이라고 봅니다. 와인을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와인과 먹어도 어울릴 만한 할랄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할랄 음식, 케밥을 먹으면서 가장 술 생각이 절실했던 것은 바로 알리바바의 쉬쉬케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할랄 음식점인 이유로
돼지고기 요리는 볼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장님께서는 북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으로 추정되는데 그분도 무슬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무슬림일 확률이 높겠죠? 종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할랄 음식은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북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표적 북아프리카 국가인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역시도 사하라 사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운 날씨와 음식 보존을 위해 음식이 조금 짭짤한 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치 대한민국도 남쪽의 김치가 짜고 북쪽의 김치가 싱거운 것처럼요. 북아프리카는 오래전부터 고기를 염장, 보관하는 전통과 염장 고기를 활용한 요리가 있으며 절인 레몬이나 올리브로 풍미를 더하여 이 재료가 들어간 요리 역시 자연스럽게 짠맛이 강해진다고 하네요. 또한 대한민국처럼 마늘을 향신료로 쓰기도 하고 쿠민과 향신료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카다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덥기 때문에 음식이 다소 짠 편은 아닌가 예상해봅니다. 음식이 단순히 짜서 맛이 없다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왜 음식이 짠 편인지 잘 연구해보면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맛의 요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전의 알리바바에는 오짜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튀니지 스타일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짜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알리바바에 갔을 때 먹어보려고 했던 음식은 오짜였는데 이 음식은 토마토, 피망, 양파 등을 볶아 소스를 만들어 그 위에 계란을 깨넣어 익히거나 곱고기, 해산물, 미트볼을 넣어 만드는 요리이며 바게트 빵에 찍어 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튀니지의 전통 요리이기도 합니다. 알리바바에는 또한 다른 튀니지 음식인 쿠스쿠스도 판매합니다. 쿠스쿠스는 프랑스에서도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쿠스쿠스를 즐겨 먹는 문화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튀니지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절이 있었고 스시와 비슷한 한국 요리인 김밥이 존재하는 것과 비슷한 거라고 봐요. 다음에 알리바바에 가면 쿠스쿠스나 오짜를 꼭 먹어보겠습니다. 가만 보면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모두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사례로 인해서 실제로 프랑스의 영향으로 인해 그들의 요리에 바게트빵을 곁들여서 먹기도 한다네요.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는 또한 북아프리카의 국가이지만 국민들의 외모는 오히려 백인에 가까운 베레베르인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축구 영웅인 지네진 시단 역시도 알제리 혈통으로서 외모는 백인이죠.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는 지중해 라틴 계열의 남유럽 국가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로코 역시도 한때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죠. 북아프리카의 음식이나 기타 할랄 음식들은 유럽의 향기도 일부 존재합니다. 음식의 세계는 역시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닐까요? 실제로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근처에는 벨라 튀니지아라는 또 다른 튀니지 계통의 할랄 음식점이 있는데요. 그 음식점에서도 오짜를 포함해 또한 튀니지 전통 고깃찜 요리인 타진을 판매합니다. 쿠스쿠스, 케밥과 함께 이슬람 할랄 문화권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먹거리죠.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에는 에스파냐의 빠에야와 일부 특징을 공유하는 음식이 바로 쿠스쿠스와 타진입니다. 빠에야가 조금 더 볶음밥에 가깝다면 쿠스쿠스는 찜기에 쪄서 밥처럼 먹는 요리에 가깝죠. 빠에야는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의 오시, 블럽, 아프가니스탄의 플라오, 인도, 파키스탄의 비리아니와도 그 결이 유사한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볶음밥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100% 볶았다기보단 향신료와 기름을 부어 찜기에 쪄낸 밥에 가깝죠. 처음 먹어본 할랄 쌀 요리인 오시, 플럽을 먹다가 아프가니 플라오를 먹다가 인도, 파키스탄의 비리아니를 먹으니 어쩌면 음식의 기원은 하나인데 나라마다 전해져서 만들어지는 방식이 달라진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의 빠에야가 미국에 가서 다시 만들어진 요리가 바로 잼발라야 아니겠습니까? 미국 뉴올리언스에 정착했던 스페인 이민자들이 빠에야의 핵심 향신료인 셰프런을 구하기 어려워서 토마토를 넣어 빠에야를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잼발라야입니다. 예전에 어떤 여성과 데이트를 하다가 서울시 신사역 근처에 스페인 하우스에서 오징어 먹물로 만든 빠에야 아로스 네그로를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며
우즈베키스탄 식당에서 먹었던 오쉬를 먹으며 최근에 인도, 파키스탄, 네팔 할랄 커리 전문점에서 비리아니를 먹으며 예전 호주에서 아프가니스탄 친구 알리와 먹었던 아프가니 플라우는 재료와 만드는 방식의 일부 차이는 존재해도 분명히 그 뿌리는 같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뭐 어찌 보면 한국 전통 쌀 요리인 해물솥밥이나 해물 영양밥도 에스파냐의 빠에야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스페인하우스 이야기를 하니 가슴이 갑자기 아프네요. 같이 빠에야를 먹었던 여성은 운이 나쁘게도 헤어졌기 때문이죠. 아무튼 요리의 세계와 기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사와 국가 간의 연관관계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할랄 음식을 접하면서 국가 간의 역사까지 같이 알아가는 느낌이군요. 제가 역사학자가 된 것인지 착각이 들 정도네요. 이란의 쌀 요리에도 홀로가 있습니다. 홀로는 기마 스포츠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페르시아어로는 필라프 혹은 밥을 의미합니다. 결혼식이나 잔치집에서 먹기도 하며 오렌지와 셰프론을 넣어서 먹는 대표적인 폴로인 쉬린 폴로가 있습니다. 달콤한 밥 요리로 유명하죠. 말 그대로 달콤한 밥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라비아 반도에는 깝사라는 밥 요리가 있습니다. 아직 저도 먹어보지 못한 할랄 쌀 요리지만 조만간 도전해 보겠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폴로, 깝사 역시도 빠에야, 쿠스쿠스, 오쉬, 비리아니 등등 기타 할랄 쌀 요리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지녔습니다. 대한민국만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닌가 보네요. 가끔 틱톡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릴스 혹은 기타 쇼츠 영상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 전통 의상을 입으신 분들이 3355 모여 엄청나게 큰 캅사와 그 위에 통째로 올려진 고기를 손으로 먹는 모습을 봤는데 비주얼과 굉장히 손이 크신 분이 요리를 한 듯 싶었습니다. 푸짐함을 넘어서 장엄함이었습니다. 이란의 대표적인 폴로인 쉬린 폴로를 생각하니 대한민국의 약식이라는 쌀 요리도 연상이 되는군요. 둘 다 쌀 요리이고 잔칫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이죠. 둘 다 달콤한 밥 요리이고 기름이 들어가며 달콤한 재료들과 견과류가 들어가는 요리입니다. 참 재밌죠? 역사적으로 특별한 공통점이 없는 이란과 대한민국에도 특별한 잔칫날에 먹는 쌀 요리가 있다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이란의 쉬린 폴로는 먹어본 적은 없지만 대한민국의 약식은 찰진밥이 특징이기도 하죠. 굳이 따지자면 약식을 만들 때 사용되는 양조간장이 만들어질 때 발효 과정에서 소량의 알코올만 형성되지 않은 양조간장을 사용해서 약식을 만든다면 그 약식도 할랄 푸드가 될 수도 있겠군요. 어찌 보면 할랄 음식이라는 것이 무슬림 국가에서 먹는 음식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통 음식도 할랄 음식으로서 분류된 재료로 만든다면 할랄 음식으로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태원에는 할랄 인증 마크가 붙은 한식, 분식집이 이슬람 사원 근처 거리에 335 존재합니다. 알리바바의 쉬쉬케밥 역시도 케밥 고기 자체로만 본다면 지난번 이태원 알후르에서 먹었던 시크케밥과도 유사한 형태죠. 케밥도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만 존재하지 기본적으로 꼬챙이에 끼워서 불에 구운 형태이거나 기타 뜨거운 불로 익힌 고기라는 점은 같습니다. 다만 쉬크케밥은 알리바바의 쉬쉬케밥에 비해 고깃찜, 찌개라는 느낌보다 진짜 순수한 바비큐나 스테이크처럼 불에만 익혀 나온 형태로서 세르비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체바피와 더 유사했습니다. 어쩌면 알리바바의 쉬쉬케밥은 튀르키예의 냄비나 솥에서 케밥 고기와 야채를 함께 끓여 만드는 타슈케밥이나 테스티케밥처럼 도자기 항아리에 케밥 고기와 야채를 넣고 쪄서 만드는 형태와 유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긴 우즈베키스탄이나 중앙아시아에서 가마솥에서 기름에 지지고 물과 함께 찌는 케밥인 카잔 케밥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놀라울 일도 아니겠지요. 알리바바의 음식량은 워낙 많아 거의 다 먹다가 살짝 느끼함을 달래기 위해 몬스터 에너지를 한 잔?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크 케밥이나 치킨, 램티카 혹은 기타 중앙아시아의 샤슬릭 그리고 발칸반도의 체바피를 인도, 파키스탄, 네팔 스타일의 할랄 커리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비슷한 경험은 이미 서울시 성균관대학교 정문에 있는
페르시아 궁전에서 이미 해봤지만요. 그때 처음 꼬치구이 형태의 케밥을 커리에 곁들여 먹었었는데 그때 난생 처음 느꼈던 새로운 형태의 할랄 음식을 먹어서 기뻤습니다. 다양한 할랄 음식을 접하면서 치킨, 램티카 역시도 샤슬릭이나 슈슈케밥과 그 결이 비슷하다는 것도 최근에 알았고요. 할랄 음식은 무언가 국가별로 하나하나씩 먹으며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마치 도장 깨기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리바바의 할랄 음식을 오늘 또 먹었으니 한동안 또 할랄 음식, 케밥 등등이 생각이 나지 않겠군요. 가끔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스타일의 할랄 음식점에 할랄 케밥이나 이국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같이 데려가 식사를 하면 먹는 양이 적거나 여성분들을 제외하면 이따금 양이 적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알리바바에 데려가거나 음식을 포장해서 먹이면 그런 말이 쏙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의 음식을 2번 접했는데 분명 북아프리카나 중동 느낌이 있는 할랄 음식이지만 어딘가 유럽의 느낌이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의 경계인 지중해 섬나라인 키프로스도 아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튀르키예 스타일인 아다나 케밥과 그리스의 수블라키를 먹는다고 합니다. 지중해가 제 생각이지만 가장 신비롭고 따스한 느낌의 바다인 것 같고 그 주변 국가들이 무언가 따뜻한 감성과 낭만과 그런 문화를 곁들여진 음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중해 스타일의 할랄 음식이 가장 낭만적인 느낌의 할랄 음식이 아닌가 싶어요. 북아프리카의 할랄 음식이 제 생각이지만 가장 유럽의 향기가 담긴 할랄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에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근처에 있는 벨라 튜니시아에도 꼭 가보게 되어 영상을 찍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그 식당도 구글 네이버로 검색해서 식당 내부 분위기나 음식의 사진 등을 보니 어딘가 이탈리아의 음식의 분위기가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실제로 수원 성균관대학교 근처 튀니지 스타일 할랄 식당인 벨라 튜니시아에도 파스타를 판매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튀니지와 이탈리아는 둘 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고 튀니지 역시도 일부 음식에서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실로서 토마토, 마늘, 올리브오일, 신선한 해산물을 사용하기도 하죠. 고대 로마 시대에도 튀니지는 이탈리아와 교류하며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무리로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 지난번에 알리바바에서 먹었던 음식들 중에서 치킨 슈아르마를 제외하고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엄청 배부르네요. 아무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른 식당은 몰라도 대전 궁동 알리바바에서는 한 접시만으로 충분하네요. 아주 행복합니다. 알함두릴라. 오늘 알리바바의 할랄 음식 재도전 깔끔하게 비웠습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할랄 식당 음식 리뷰로 찾아뵐게요.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마살라마.